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긴 거예요. MVP님. 역시 MVP급의 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IT 직종을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만 32의 2년차 개발자입니다. 그러면 30살, 2년 차면은 31살? 31살, 32살, 그쵸? 2년 차면은 31살이, 만 1년이 넘었네요. 그죠? 전공은 컴퓨터 전공이고요.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도 되고 제 자신이 조금 한스럽다 해야 할지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문의 글을 쓰게 되었는데 지루하실 건데 이 부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할 건 없고요. 친구도 없고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도 되네요. 제 인생 언제나 그럭저럭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확대 좀 할게요. 눈이 아파가지고. 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조그마한 양식장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양식 일을 하시는 아버지랑 여기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긴 시간 방황해서 나이 31살에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그럭저럭인 SI 업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직 중인 회사 측에서 2015년에 먼저 입사 제의를 했습니다. 정처기도 없고 포트폴리오도 없고 단지 컴퓨터학과 졸업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의아했고요. 일단 전공자라고 하면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구직 사이트에 있는 조촐한 제 이력서를 보고 졸업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봤는데 통신 기반의 JSP를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도 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 Q&A에 성인 광고 투성이더라고요. 머릿속에 매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해서 정말 이상해서 거절했습니다. 만 29, 30쯤 구직을 활동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여긴 지방이다 보니 자바는 초급 개발자를 구인 안 하더라고요. 그쵸? 지방에 거의 일이 없죠. 그리고 경력자를 뽑지 신입 잘 안 뽑아요. 신입 뽑아봐야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잠깐 얘기를 한번 끊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입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 연봉이 2,400이면은 한 180? 180 잡고 180 잡고 신입 2명을 채용을 했어요. 360이죠. 근데 중국 개발자를 뽑아요. 프로젝트 경험이 한 3년 동안 있어요. 이 사람이 300이에요. 300 한 사람 뽑으면 360 나가는 초급 2명보다 낫잖아요. 금액이 더 낮고 그리고 완성도 있는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뭐 100 정도만 더 주면은 한 5, 6년 차 개발자들도 또 채용할 수 있죠. 중소기업에서. 그럼 그 사람은 더 품질 높은 거를 개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00만원 또 더 주면은 또 더. 그러니까 초급 개발자 뭐 4명분을 고급 개발자 1명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을 안 뽑으려고 그러죠. 페이지를 만드는 속도 면이나 품질 면이나 월등하게 앞서거든요. 1명이. 거의 PHP만 초급을 환영하더라고요. 실력은 없었지만 형편 없었지만 자바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방황만 그저 놀았다 봐야겠네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철없고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처음 입사할 때 사무실은 이사, 부장, 대표 이렇게 있고 입사 전 개발자, 전원퇴사 이런 데는 가면 안 돼요. 제가 회사를 가야 되는 구분하는 좋은 회사 구분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한 게 이직률을 보라 그랬어요. 이직률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직률이 100%네요. 100%. 위에는 임원이잖아요. 임원 빼고 100%예요. 100%. 이런 회사 가면 안 돼요. 보통 나쁜 얘기는 안 할게요. 직원은 과장이라는 사람 한 사람뿐이었는데 코 골고 자거나 아니면 게임만 하던지 유튜브로 비키니 기술력도 없고 업무에 대한 이분 여자분 아니에요 이거? 남자분인가? 네, 아무튼 웬만하면 이런 거는 그냥 뭐 딴짓 하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지 그냥. 기술력도 없고 업무에 대한 정의도 없고 화면 설계도 없고 파견은 많이 나가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기 바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한 사람 많고 대학 출신 동기들끼리 바쁘면 반들 만들어서 직급만 존재할 뻔. 스타트업인가 보네. 계급장 떼고 서로 욕하기 바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둬야죠. 교육받으면서 만든 스프링 4개 홈페이지도 허접해서 그러는지 원서 지원만 넣어도 떨어지더라고요. 사수도 없잖아요. 사수 없는 데 가면은
사수한테 한마디만 들으면 엄청난 그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데 본인이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을 하면 다행인데 경험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벤처기업, 중소기업 무슨 사업을 따서 지원받아서 실제로 개발한 업체는 따로 있고, 참여했다는 식으로 허위 문서만 작성했다라고요. 코사에 참여도 안 한 프로젝트에 등록해서 18개의 프로젝트 참여되었다는데요. 실제 프로젝트 6개.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되면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하면 이래야 되나 고민도 되고요. 월급은 알바생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바생이 최저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하면 이거 노동부에 뭐라고 해야 되지? 지도 요청해야 돼요. 프로그램 소스 하나 주면서 이거 분석해라 저거 분석해라 라고 하는데 MVC도 하나 더라고요. MVC도 하나 더라고요. MVC가 여러 개인가 그러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메인용 게시판용 이런 게 아니라 메인용 게시판용. 모든 데이터를 AJAX로 넘겨서 받는 데이터를 컨트롤러 단에서 해시맵으로 테이블명과 일치한 XML 넘겨준 다음 DB에 저장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궁금해서 MVC가 일어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ERD라든지 테이블 정의서라든지 공통 사용된 함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테이블명이 이게 뭐야 이게? 보통 회사에서는 네이밍 룰을 다 하죠. 네이밍 룰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보통 우리 회사의 주력은 어떤 업무다, 구매 업무다 그러면 purchase 해가지고 PUR은 구매다 뭐 이렇게 해서 줄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AAA가 뭐야? 반샤님, 제가 들은 회사 중 제일 최악인데 그쵸? 벌써 최악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DB툴로 커맨드를 확인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확인하려면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ERD에는 있는데 실제 보면 없다. 이런저런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면 여기는 학원이 아닙니다. 그죠? 학원은 아니 질문하면 하나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수는 있죠. 뭐 가르쳐달라, 대놓고 가르쳐달라 이러면은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질문 갖다가 학원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죠. 자기 놀기만 바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CRUD도 모른다면서 대표님께 왜 채용했냐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네, 실습 받으러 온 실습생들이 와서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회사 소스 오픈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원 급여 명세서도 오픈해 주더라고요. 실제 회사 컴퓨터 공유 폴더에 들어가면 급여 명세서 스캔본 공유도 하고 그럽니다. 아마 이거 후배들 아닌가 모르겠네요. 직속 후배들. 저한테는 일에 대한 공유를 제대로 안 하는데 실습생한테 이것저것 공유한 것도 당황스럽고 가방도 뒤지는 것도 부족해서 가방을 뒤져? 본인이 택시에서 물건 잃어버렸는데 같이 택시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도둑놈 취급하고. 이거 뭐야 이거? 야, 이런 인성 있는 데선 다니면 안 되죠. 실습생 시켜서 제가 노는지 뭐 하는지 감시하고 급여도 밀리고. 급여 밀리면 바로 퇴사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지급일 이후에 급여가 안 들어오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요. 급여를 대신 받아요. 그럼 노동부가 그 회사에서 압류를 하죠. 그리고 그 회사는 공공기관에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력이 있으면. 퇴사한 직원이랑 법정 소송도 났었고. 최악이네 최악. 급여 밀리는 회사는 절대 가면 안 돼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돈을 못 가져가더라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지. 자, 입사하고 3달이 지났을 때 운전면허 안 땄냐, 차는 없냐, 뭐 이런 거 왜 물어봐? 이러면 차 유지비 줄 거야? 아버지 뭐 하시냐, 뭐 후구적 쌍팔년도도 아니고. 제주도에 7개월 파견 근무했는데요. 제주도 생활 중 공무원이 옆에서 성희롱. 이거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부분 이거 남자예요 여자? 남자한테 성희롱을 했다 말인가? 참여했던 회사 이사님이 성희롱하니까 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게스트하우스에 자기도 했고요. 뭐 자면 되는 거. 이거는 문제 되나? 이성인가 동성이 아니라 명색이 이사라는 사람이 자는 사람 깨워서 술 먹자 고기 먹자 이러고 있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진단서 끊어오라 하면서 형식으로만 조문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경조사 회사에서 당연히 직원들 경조사 챙겨주는 게 왜 해야 아우 이거 쓰레기네. 얼마 전 본인의 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단톡이랑 문자로 테러 수준으로 보냈다. 50통. 가장 기분 나쁜 건 신용카드 만들라. 뭐야 이거. 신용카드 영업도 해? 사소한 사람이 인수인계도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하고 가서 제가 욕먹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 정확히 얘기하세요. 제 잘못 아니라고. 이 앞에 인수인계 있다고 해놓고 갔다고. 인수인계 못 받아서 못 받은 것도 잘못은 있는 거죠. 근데 신입사원이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아? 신입사원은 인수인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야. 남자예요? 남자. 신입사원이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아? 신입사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는 보통 1년 내지 2년 뒤에 퇴사를 합니다. 결국에는 개발자 3명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김종환님 그러시잖아요. 저 정도인데 왜 퇴사 안 하고 있지? 저기 불법 회사 아니에요? 월급 안 주고 뭐 불법이죠. 불법 완전히. 급여 최저임금보다도 안 주고. 그전 개발자 설계하시는 분 고급 개발자들 중 중급 개발자 둘 나가셔서 지금은 1년차 1명 저 그리고 중급 개발자 1명 입사 예정인 신입 1명. 또 입사 예정이래. 신입.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10월 말까지 프로젝트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진도는 안 나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멤버가 고급하고 중급 두 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규모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진도는 안 나가는 상황이고요. 업무 협의 중입니다. 개발 기간은 대략 잡으면 4개월 내지 내년 2월까지 걸릴 것이라 생각되고요. 소스도 DB도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네요. AAA 빵빵빵1, AAA 빵빵빵2 이게 무슨 관리.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진로가 고민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막상 타인의 고민거리는 가볍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이런 고민을 하니 제가 한심스럽네요. 웹 개발자 이제 3년차 시작하는데 이직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하는 건지. 제가 아까 이거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신입사원 3일 만에 게시판 하나는 만들어야 된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공부 한번 하시면 3일 만에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3년차 되면 더 빨라야겠죠. 하루에 만들어야겠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그저 자기개발에 소홀하게 하다가 막상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제가 웹 개발 시작한 지 25개월 정도 됐는데요. 25개월. 직장에서 자바, PHP 모두 작업하느라 뭔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배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경력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차라는 실력이 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곧 중급되네요. 그죠? 뭔가 지금 수준이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필요한 기능 대충 구현하고 필요한 테이블을 구성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프레임워크의 구조적인 부분에 이해나 지식이 모자란 것 같고 자바로 따지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로 처음부터 혼자 웹 CMS 만들려고 한다면 조금 막막합니다. 메이브 영동하고 마이바티스, 로그 프레임워크나 스프링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이요. 제 거 아까 코드를 배우는 스프링 이거 영상 한번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거기에 이거 막 세팅하는 거 다 있거든요. 뭔가 처음 1년 정도 이런 생각 없이 PM이 원하는 간단한 기능이나 만들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을 만들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웹 개발 경력만으로 25, 26개월인 이제 개월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연차로 얘기하세요. 3년차라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할지. 3년차 정도면요 그냥 기본적인 간단한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조회, CRUD 다 DB 세팅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DB 튜닝까지는 SQL 튜닝까지는 아니더라도 튜닝을 이제 전혀 준비를 해야 할 때죠. 그리고 웬만한 거 뭐 배치 파일 만든다든가 스프링에도 스프링 배치 있죠. 뭐 크론탭 이런 거 쓸 줄 알고 그리고 뭐 스레드 정도는 좀 알면 좋고요. 그리고 아파치에 나오는 쿼츠. 그래서 왜냐면은 규모가 크면 배치를 돌려서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배치를 쓰든지 뭐 아파치의 쿼츠를 쓰든지, 이런 게 쿼츠 하면은 쿼츠가 뭐다, 뭐 MQ 얘기하면 MQ가 뭐다, 이런 건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돼요. 3년 차면 이제 4년 차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갓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알아야 검색하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검색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김종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은 기본기는 다 있다는 소리예요. 뭘 들어도 아니까 검색을 할 줄 아는 거죠. 모르면 검색해도 몰라요. 메이크 파일 같은 건 필수. 3년차 기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기술 면접은 말 그대로 많이 만들어 봐야죠. 그게 기술이잖아요. 만들 줄 아는 게 기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보면은 엑셀 핸들링 하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레포트 툴 이런 거 써볼 줄 아냐, 써봤냐, 뭐 이런 거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레포트 툴 같은 거. 경험이에요, 경험. 기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배치 같은 거 해봤냐, DB는 뭐 오라클, MySQL, MS SQL 이거 다 다룰 줄 아냐, 연결하는데 문제는 없냐,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은 잘 잡혀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배치 같은 거 잘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뭐 포이 같은 거 써가지고 뭐 엑셀 핸들링 잘 하고 엑셀 다운로드하고 엑셀로 업로드도 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냐, 이런 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죠. 3년 차면. 그 이상은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아유 뭐 다 읽었어요. 이제 다 읽었네. 회사 소스 정리한다고 뭐라 그러고, 책 사서 보고, 공부하면 공부한다고 뭐라 그러고, 옷 사는 거 대신 책 사서 공부하고 있는데 뭐 갈굼당하고, 퇴근은 정보 처리 기사 취득해야 자격증 없구나. 일단 자격증은 있어야죠. 자격증은 그래야지 중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SI라면 SI 아니고 자체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면은 굳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하네요. 두서 없는 글 남겨 죄송할 건 아니고요. 끝났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공부를 많이 기술적인 거를 많이 아셔야 돼요. 코사 내에서는 기사 취득 전 경력은 이거는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코사는요, 예전에는 기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로 경력을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기사 자격증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100% 인정. 여기서 100%는 하루로 인정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기사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은 하루를 50%만 인정해요. 웃기는 경우예요. 웃기는 경우. 그것도 정확히 일한 날수를 따져서 계산해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일을 하나 하다가 중간에 일 끝나면은 일이 없잖아요. 다음 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가수나 탤런트로 영화 배우로 따지면은, 영화 배우가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하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그 20년 내내 배우 생활한 거 아니잖아요. 연기한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기자들이나 뭐 가수 이런 사람들은 경력 몇 년이다 다 얘기 다 하잖아요. 데뷔 이후로 다 따지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그렇게 안 따져요. 정확히 워킹데이로 따져요. 그런데 자격증 유무로,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100%, 없으면은 1년을 일해도 6개월밖에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코사에서는 그냥 경력 기간만 기간 자체를 인정해주지, 이게 등급이 뭐다라고는 판단을 안 해요. 참고로 아시면 돼요. 논란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경력은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코사에다가. 그거 경력 관리하면은 나중에 경력 증명하라 그러면은, 사실 경력 증명하려 그러면은 뭐 의료보험 내역이나 이런 거 쭉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코사 증명 하나 출력해서 내면 돼요. 거기에 뭐 자격증, 뭐 졸업증 뭐 다 있잖아요. 학력 다 있어요. 다 등록해가지고. 그래서 기사 인정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사를 안 하니까 개발자들 등급을 판단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돈이 나간다고요. 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돈이 나가요. 아까 메일 지금 뭐 보이려나 모르겠네. 보이죠? 여기 보면은 뭐 자바 중급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뭐 중급 이거를 어떻게 따질까요? 이런 거를 어떻게 따져요? 이거는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경력을 따져서 채용을 해요. 프리랜서, 특히 프리랜서들 따질 방법이 없잖아요. 예전에 하던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냥 삼성 가면은 삼성 SDS에서 자체적으로 등급 판정 기준이 표가 있어요. LG 가면 LG의 자체 등급 판정 표가 있어요. 그것도 참 웃긴 건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삼성인지 LG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급여를 어느 월 프리랜서였을 때 얼마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투입해서 일 잘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저보고 경력이 안 된대요. 안 돼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줄 수 없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급인데 뭐 초급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등급은 상관없다, 금액만 맞춰주면 된다 라고 하니까 자기 회사에 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일 못한다, 철수하겠다 라고 하니까 알았대요. 그러면은 뭐 파일 백데이터 첨부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첨부 그냥 아무 파일이나 그냥 첨부하고 경력 막 늘려서 적으래요.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저를 고급으로 맞추래요. 웃기죠? 대기업에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경력 막 해서 첨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아무거나 하나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금액을 맞춰서 받았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게 따지는 게 웃긴데 현재로서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일했냐 이걸로 따져요. 이걸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답글로는 이미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대강 적어놨어요. 테이블 네이밍 룰. 제가 가독성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AAA 빵빵빵 이거는 가독성 제로죠. 무슨 테이블인지 모르잖아요. 마스터 테이블, 디테일 테이블 모르잖아요. 상위 테이블이 뭔지 하위 테이블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회사에 어떤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데는 기술력이 없어요. 네. 뭐 글이 또 갑자기 이렇게 많아? 코사가 뭔가요? 코사 검색하면 되죠. KOSA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돈 내고 코사 등록을 하면 돼요.